작년 8월에 엄청난 일이 있어서 다시 글을 쓰게 되었다. 처음 우물 사건을 썼을 때 나왔던 대학 친구 중 C군에게서 연락이 왔다. 비양이 요즘 한가해서 그런지 옛 친구들이 보고 싶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학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던 모양인지 C군도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비양과 통화를 하고 나니 우물 사건이 떠올라서 직장에서 재미삼아 동료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한다. 그랬더니 어느 여자 동료가 C군을 불러서 함께 그 동료의 지인인 어떤 남자를 만났다. 그 남자의 말을 들어보니 아는 사람 중에 위험한 곳에 쉬어있는 사람이 있어. 스님, 신관, 영능력자도 모두 퇴치 실패했지. 비양이 그것에 힘을 빌리고 싶으니까 비양에게 좀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것이었다. 시고는 우물 사건밖에 몰랐다. 다시 말해 비양의 그것이 우릴 지켜주었던 기억밖에 없어서 흔쾌히 그 부탁을 받아들이고는 비양에 대해 알고 있는 다른 친구가 있다며 나와 A군을 함께 만날 것을 추천했다. 나와 A군은 이야기를 해보고 C군과 그 남자 H씨를 만났다. 반지 사건, 흰 기모노 사건, 비양의 집에 대해 설명을 하고 비양에게 붙어있는 것은 비양 자신도 그 누구도 억제할 수 없으며 악령이나 저주는 튕겨내기만 할 뿐이고 쫓아내주지도 않으니 주위에 피해가 돌아갈 테니 그만두라고 충고했다. 아무래도 H씨도 그런 것들이 보이는 사람에서 그런지 비양에게 흰 기모노가 입었던 어릴 적 사진을 보여주자 한눈에 봐도 표정이 심각하게 굳었다. 이거 엄청나군. 정말로 살아있긴 한 거야? 지금까지? 이게 뭐지? 산신인가? 이런 게 노리고 있는데도 무수하다고? 그렇다면 정말 가능할지도 몰라. H씨는 마음을 단단히 먹은 듯 우리가 아무리 그만두는 게 좋을 거라고 해도 듣지 않고 끊임없이 비양의 그것에 대해 물어왔다. 다른 보이는 사람의 의견이 듣고 싶었는지 A군은 주저하면서도 계속 설명을 이어갔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난 전혀 이해하지 못할 감각에 대한 단어들이 많았다. 단단한 정도는? 뚜둑하는 느낌인가? 그렇지도 않고 한기가 든다든지 일그러진 느낌도 없고 그저 오싹하기만 한데 분명 거기에 있긴 한데 왜 기척이 안 느껴지지 하는 이상한 인상이랄까. 정말로? 그렇다면 까끌까끌 문지르는 듯한 느낌은 있어? 그런 것도 없어. 매끈한데 침식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어. 대충 이런 느낌에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대화 끝에 H씨는 나도 전혀 아무런 짐작을 못하겠어. 이러며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정말로 그만두는 게 좋을 거라고 충고하고 그 자리는 그렇게 끝이 났다. 며칠 후 A군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제부터 C군을 만나려 하는데 함께 만나지 않겠냐고 비양에게서 연락이 왔다고 한다. C군이 귀신이 나오는 집이 있으니 괜찮으면 나와 A군에게 권해보는 게 어떠냐고 말했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바로 집을 나섰고 A군과 만나 비양에게 들은 약속 장소로 나가니 H씨가 희죽거리며 미안. 비양이랑 시그는 나중에 올 테니까 일단 차 타. 이렇게 말했고 우린 차 안에서 설명을 들었다. 내가 아는 귀신 나오는 집이 있으니까 와보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바로 오케이 하더군. 쿨한 남편을 뒀어. 얘 친구들이랑 담력 테스트를 하러 간다고? 알았어, 재미있게 놀다 와 하더니 직접 애까지 보고 있겠다는군. 시간이 얼마 없어. H씨의 목적지는 고급 주택가 담장에 둘러싸인 거대한 호화저택이었는데 차가 멈추었을 때 내 옆에 앉아있던 A군의 얼굴빛은 새파랬다. H씨가 어서 내리라고 재촉하자 내키지 않는 듯 느릿느릿 내린 A군은 그 저택을 올려다보고는 경련이 일어난 얼굴로 바라보았다. 이 집 아줌마가 우리 엄마 친구야. 그런데 그 집 아들이 완전히 맛이 갔어.
그래서 나도 생각을 해봤어. 도망갈 수 없는 곳에 집어넣어서 서로 싸우게 만들면 되잖아. 한쪽이 완전히 끝장날 때까지.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현관문이 열리고 집안에서 중년 아주머니가 나와 우릴 맞아주었다. 안내받은 방에 있는 남자를 보자 나도 모르게 몸이 굳었다. 남자는 벽을 보고 서서 눈엔 거의 흰자 위만 보이도록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입가는 살짝 올라가 희죽거리는 듯 했고 얼이 빠진 듯 계속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표현하긴 어렵지만 눈매가 정말 무서웠다. 누군가가 이게 이 집에 나오는 유령이야. 이렇게 말했으면 아마도 난 바로 믿었을 것이다. A군의 얼굴도 새파래져 있었다. 본거지는 어디야? A군이 묻자 H씨는 끄떡도 없다는 듯 웃고는 그게 가장 문제야. 알 수가 없어. 어느 날 보니까 씌어 있었어. 나중에 둘에게 들으니 그 집 아들 J군에게 붙어있던 것은 여러 명의 영들이 원념을 매개로 융합한 것이라고 한다. 꽤 오랫동안 생물이 아닌 것에게 붙어있었는지 본체라고 해야 할지 산물이라고 해야 할지 J군에게 붙기 전에 씌어있던 곳이 있을 텐데 그게 재령할 때의 단서 또는 토대가 된다고 했다. 그런데 어디서 붙은 건지 알 수가 없어서 재령의 단서가 없어 영능력자들이 포기를 했다고. H씨의 대답을 들은 A군은 더욱더 질린 얼굴이었다. 이 사람 괜찮은 거야?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 직전까지 간 적은 있는데 지금은 좀 전에 왔던 사람이 몸 안에 눌러놔준 모양이야.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차 소리가 났다. C군이 비양을 태우고 온 차였는데 역시나 비양은 차 안에서 골아떨어져 있었다. H씨가 비양을 부축해서 방 안으로 데려가 바닥에 뉘이고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 후에 그 집 아주머니가 J군을 데려와 한창 골아떨어진 비양과 어리 빠진 J군을 남겨두고는 우린 그 방을 빠져나왔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잠든 유부녀와 정신나간 남자를 한 방에 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H씨의 망설임 없는 태도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비양은 무사할 것이란 생각이 들어 그땐 유유낙낙 내버려 두었다. 문을 닫고 H씨가 방문에 등을 붙이고 양반다리를 하고 있었다. A군이 나에게 기대고 아주머니가 복도 너머로 사라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방 안에서 부수고 깨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벽이 무너진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굉음에 섞여 쨍그랑하는 유리나 찻잔이 깨지는 소리가 났다. 난 흠칫 놀랐지만 H씨는 덜컹이는 방문에 등을 붙이고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다. C군도 미리 무슨 말을 들었는지 불안해 보이긴 했지만 당황한 것 같진 않았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아무도 꼼짝 않고 기다리기만 계속하다가 어느덧 방 안에서 나던 소리가 잦아들었다. 바로 안쪽에서 누군가가 흔들고 있는 것처럼 방문이 이렇게 흔들리고 날카롭고 초조한 듯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봐, 살려줘. 살려줘! 제발, 제발 좀 제발 살려줘! 좀 살려줘. 어서, 빨리, 제발 좀 제발 보내줘! 내보내줘. A군이 고개를 들어 H씨를 보며 저기 이만하면 된 거 아니야? 내보내주자. 이렇게 말을 했고 난 퍼뜩 정신이 들어 저기 그 사람 이제 제정신 돌아온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거들었지만 H씨는 잠시 우릴 쏘아보고는 아직이라고 말했다. 그 후로 시간이 얼마 더 지나 방 안에서 아무런 소리가 들려오지 않게 되자 H씨는 그제야 일어서서 방문을 열었다.
방 안은 H씨가 비양을 뉘고 나왔을 때와 전혀 달라지진 않았다. 부서진 물건이나 옮겨진 물건도 없었고 비양이 방 한가운데에 뻗어 자고 있을 뿐 아까의 그 시끄러운 소리를 냈을 법해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 보였다. 그리고 H씨가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떨고 있는 제이군에게로 다가갔다. 어이, 제이군. 나 누군지 알겠어? H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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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했던 눈이 초점을 되찾자 제이군은 어린아이처럼 H씨가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H씨, 괴물이 있어요. 진짜야. 괴물이 날 쫓아서 나를 죽이려고. 나를 죽이고. 응, 알아. 안심시켜 주려는 듯 H씨가 제이군의 어깨를 토닥이며 진정시켰다. 그때 내 옆에 서 있던 A군의 몸이 기우뚱하는 것이 보였다. 당황하며 A군을 받쳐든 나에게 H씨가 미안. 거실로 내려가. 여긴 좀 힘들 거야. 이렇게 말했다. C군과 함께 A군을 거실로 데려가면서 알아차렸다. 아까 H씨와 이야기하던 J군의 목소리. 시끄러운 소리가 그치기 전에 방 안에서 들렸던 남자의 절규 소리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였다. 그 후 A군이 정신을 차리고 움직일 수 있게 되자 잠들어 있는 비양을 A군의 집으로 옮기고 비양의 남편을 불러 비양을 넘겨주었다. 이상한 의심을 받기 싫어서 나와 C군, H씨, 남자들은 모두 자리를 피했다. 비양의 남편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골아떨어진 아내를 챙겼다. 또 그랬군요. 죄송합니다.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면장애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쓰러져 잠들고 좀처럼 깨어나지 않기도 합니다. 장모님께 어렸을 때는 종종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을 듣긴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좀처럼 그런 일도 없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고 가수 같은 위험한 건 자기 전에 꼭 잠궈두고 아이들이랑 같이 있을 땐 한 번도 그런 일 없었고 뭐 쓰러지는 것도 아니라서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A군이 말하길 가스나 불 같은 건 전혀 문제가 안 될 거야. 배양이 잠그지 않아도 반드시 그것이 어떻게든 할 테니까. 아이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안 그런다는 건 좀 의외였어. 아이가 생기고부터는 B양이 위험한 장소에 가지 않거나 위험한 걸 사지 않게 된 걸까? H씨는 제 아무리 비양이라고 해도 자식을 내버려 두고 골아떨어지는 건 비양의 잠재의식이 거부하는 거 아닐까? 그것이 비양의 의식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 무의식 속으로 파고들지 않으면 잠들게 하지도 못할 테고 비양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겠지. 아이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않으면 안 되고 가족과 함께 있지 않으면 전력을 풀가동해서 싸울 수 없는 불편한 환경이야. 그것이 그저 방을 필요로 했을 뿐이라면 진작에 방 뺐을 거야. 그때 방 안에서 들렸던 목소리에 대해서도 둘에게 물어보았다. 둘 다 같은 의견을 보였다. 융합했던 영들 중 하나가 하나가 소멸의 위기에 소멸의 위기에 처하자 자아를 되찾았다. 이렇게 말했다. 그 방은 사전에 H씨가 손 쓸 수 있는 연출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부탁할 수 있는 사람 모두에게 부탁해서 몇 겹이고 결계를 쳐놓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 울타리 안에서 비양에게 깃들어 있는 것과 제군에 씌여 있는 것이 피할 수 없이 가까운 거리에 놓여서 서로를 공격하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격렬한 싸움을 펼쳤다고 한다. 결과는 역시 비양의 그것의 승리. 살려달라고 소리쳤던 건 도망칠 곳 없는 울타리 안에서 비양의 그것과 싸우며 두 번째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던 누군가의 영혼이었다. 충격이었다. 성대를 가지지 않았다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똑똑히 들려왔다.
그리고 A군이 쓰러진 건 영적으로 비유하자면 유혈 참사 현장을 봤기 때문이었다. 그 영들이 어떻게 되었냐고 묻자 둘 다 아무런 대답을 해주진 않았다. 그 이야기는 대략 이렇게 끝이 났다. 비양은 그 다음날 아침 깨어나서 콧노래를 부르며 아침 식사를 만들었다고 한다. 제이군은 정신과에 다닌다고 하는데 그 전과는 달리 대화도 가능하고 치료한 만큼 차도가 보여서 제이군의 어머니도 몹시 기뻐했다. 참고로 시군은 H씨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젠 별로 비양과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융합한 여러 명의 영들에 대해 아마도 반세기 이상 지났지만 아직 100년은 지나지 않았고 모두 손톱이 벗겨져 있었어. 이렇게 말했다. 그리곤 더 이상 A군도 H씨도 이야기해주지 않았다.